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그 소망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기존의 기득권이 바뀌어버리는 어떤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검찰개혁을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검찰 자체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 그 신문에 많이 봤을 거예요. 무슨 검찰에 뭐 비리사건 터지면 연찬의 검사들 다 불러놓고 해가지고 뼈를 깎는 자성을 한다. 그거 뼈를 깎은 게요. 한 10편도 더 깎았으면 이제 깎을 뼈도 없을 거예요. 그거. 이젠 그 검찰이 깎을 뼈도 없습니다. 맨날 연찬회하고 발표하는 것은 뼈를 깎는 자성한다고 하는데 6개월 안 되면 딱 머리치러 돌아갑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우선 첫째 그대로 태어나야 됩니다. 검찰 고위직을 축소해야 돼요. 이거. 검찰청에 가면 차관급 이상이 40몇 명입니다. 외무부 같은 경우에 차관급 이상이 한 40몇 명이 돼요. 그거는 주재국의 대사 신분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은 아마 차관급 이상이 100명가량 될 겁니다. 80몇 명이나. 고등부장 이상을 전부 차관급 인사를 해놓고 검찰은 검사관급 이상을 전부 차관급으로 해놔가지고 고위직이 무려 40몇 명이 됩니다. 차관급이. 여기에 승진하려고 엉터리 수사를 하게 되고 또 검사장 한번 올라가보려고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고 이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선검사장, 고등검사장 뭐 이거 외에는 대검이고 법무부 이 검사장 전부 폐지해버려야 됩니다. 검사장 직급을 대폭 낮춰야 됩니다. 검찰청 모든 권한이 검찰총장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왕적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검찰총장이 맘만 먹으면 전국의 모든 사건 수사에 나와서 관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불권화시켜야 되고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일선 검찰에 전부 이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시시콜콜 사전 보고하고 사전 풍심받고 이걸 다 폐지해야 됩니다. 이걸 금지시키는 조항을 신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서초동에 방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검찰총장이 저 팔도원사에서 일하는 일을 전부 시시콜콜 간섭하고 검찰총장이 기침만 하면 딱 검사에 감기가 걸리고 하는 이런 사태가 생기면 이것도 고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검찰청 내부를 완전히 민주화하지 않고는 이게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검찰총장이 돼버리면 이거 그대로 또 정치검찰로 돌아오면 만다. 지난번 그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토론회에서 어떤 평검사가 그 대통령한테 아주 훈계하듯이 그 말을 한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민주주의는 인치가 아니고 법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검사들 손에 맡겨놓고 평검사를 믿어달라. 우리 검사들을 믿어달라.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어떤 그 양식과 도덕성에만 그 막강한 권한을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또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이제 그 일들을 갖다가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자기 성찰을 통해서 단지 이런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사들이 갖고 있는 이 수사 독점권, 이것을 반드시 저는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전체 경찰을 상명하복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지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주 특별한 중요한 사건을 빼놓고는 일반적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검찰은 자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수사를 철저하게 사후적으로 체크를 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에 힘쓰는 것이 저는 검찰 본래의 어떤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경찰은 독자적으로 얼마나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현실화하고 검찰과 경찰이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 국민의 편에 서가지고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총장으로 인사대청은 저는 이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국세청장, 경찰청장이 막강한 권력 집단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장, 경찰청장이 인사재청권을 국세청장, 경찰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국세청하고 경찰청은 줬는데 왜 검찰은 주지 않았느냐? 검찰은요, 제대로 저거 놔두면
대통령 말도 거스릴 수 있는 집단이라고 봤거든요. 검사들 중에서 대통령 말 거슬리는 검사 있습니다. 거슬리고 수사하는 검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서 수사를 통한 수사권 통제를 인사권을 통해 장관을 통해서 통제하는 겁니다. 저는 그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검찰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이런 문화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자체 내에 인사권까지 주게 될 경우에 그들만의 독립공화국을 형성할 위험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되 다만 지금 그 형식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는 그 검찰 인사위원회를 이 인원 구성을 개방화를 해서 실제 검찰 인사, 검찰총장 인사까지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정착을 시킨다면 인사권의 어떤 전횡이 예상되는 위험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총체적으로 이제 줄기만 제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검찰이 이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사실 검찰 자체도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새 검찰총장에게 따뜻한 충고 한마디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검찰 독립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기 2년 동안 청와대 쪽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국민만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충고하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